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04페이지로 돌아가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집합의 연산 해볼 거예요.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자, 집합에도 당연히 연산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부터 해볼게. 자, 어떤 집합 A랑 어떤 집합 B가 있어요. 자, 얘네 둘을 만약에 더하고 싶어. 합치고 싶어. 그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U자로 이어줍니다. 요거를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오케이? 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A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자, B는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A 합집합 B를 하면 얘네들을 합치면 되겠죠? 그죠? 자, 합치면 뭐가 돼? 1, 2, 3, 4, 5 맞죠? 근데 똑같은 거 두 번 쓰면 집합에선 이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하나는 겹치는 건 생략합니다. 한 번만 써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괜찮죠? 자, 이게 합집합.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A랑 B가 이번엔 뭘 하고 싶냐면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B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을 찾을 때 이걸 뒤집어서 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A 교집합 B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이 A가 1, 2, 3, B가 3, 4, 5야. 자, 그럼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이 뭐예요? 겹치는 원소가 뭐가 있어요? 3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당연히 여러 개 겹치면 여러 개 적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 납득되셨죠? 별거 없죠? 그죠? 자, 근데 여기 특수한 친구, 두 집합의 특수한 친구. 자, 어떤 두 집합이 겹치는 게 아예 없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잖아. 여기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겹치는 게 아예 없는 두 집합은 서로 A, B가 서로소 관계다라고 말해요. 서로소 관계. 서로소 옛날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 약수가 서로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런 수를 서로소라고 하죠. 그죠? 집합도 비슷하게 겹치는 게 없는 애들을 서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해요. 괜찮습니까? 네. 요거는 너무 쉽고 요건 용어니까. 그지?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뭐 간단한 예시 한번 봅시다. 자, A가 1, 2, 3, 5 B가 1, 2, 7, 8이래. EX 11 오케이? 자, A 교집합 B는 겹치는 거 찾으면 뭐가 있어요? 1, 2 그죠? 그죠? 자, A 합집합 B는 뭐가 있어? 1, 2, 3, 5, 7, 8 이렇게 써주면 된다. 별거 없죠? 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합집합, 교집합, 성질 조금만 볼게요. 자, 당연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겠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치고. 그치?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교집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A랑 A가 겹치는 부분? A지 뭐. 그죠? 네. 뭐 너무 당연하네. 자, 두 번째. 그러면 A라는 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될까요?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애잖아. 그지? 그냥 합쳐봤죠? A 그대로. 그죠? 자, A랑 공집합을 교집합했어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얘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무조건 공집합. 납득되십니까?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A랑 B를 합집합하면 뭐가 될까요? 이러면 뭐가 될까요? 이러면 B가 되겠죠. 그림 그려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
얘네 둘을 합치면 뭐가 되겠어? 그냥 B가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어버려. 다른 말로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A랑 B를 그럼 만약에 교집합을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 어디야? A. 그래서 A가 뭐 별거 없죠? 그죠? 근데 요거 두 개는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두 개. 요건 시험에 정말 잘 나와. 뭐 대신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 대신에 얘네를 막 툭툭 던져줘.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가 성립하면 A 합집합 B가 B라 그러면 A가 B의 뭐인 거야? 부분집합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케이? A 교집합 B가 A로 나오면 아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받을 수 있겠지? 자, 요 표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너무 당연한 성질입니다. 자, A랑 A 합집합 B를 합집합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A 합집합 B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A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요런 게 있는 거지. 그럼 뭐가 튀어나오겠어? 더 큰 놈. A 합집합 B가 튀어나오죠. 되십니까? 자, 두 번째 A 교집합 A 합집합 B를 했어요. 자,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작은 놈이 튀어나와야겠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돼? 그냥 A가 돼. 오케이. 자, 세 번째 A랑 이번에 그러면 A 교집합 B를 합집합하고 싶어요. 자, 이번엔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 A 교집합 B가 A 안에 들어가 있죠. 뭐가 돼? A 더 큰 놈. 그죠? 자, A 교집합 B를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엔 더 큰 놈이 튀어나와 작은 놈이 튀어나와? 작은 놈이 튀어나올 테니까 A 교집합 B가 됩니다. 다들 되시죠? 요거는 뭐 그냥 그림 그려도 직관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실전에서 얘를 막 어떻게 써먹지는 않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산입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워도 되지? 자, 여집합이랑 차집합이야. 알겠지? 자, 여집합은 여자가 무슨 여자일까? 요 여자가 안일 여자입니다. 안일 여. 혹시 경우의 수 할 때 여사건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여사건.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여사건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근데 무슨 뜻이? 그 여사건의 여가 아닐 여자야. 그래서 적어도니까 아닌 걸 찾아서 빼버려라. 뭐 이런 뜻으로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여집합은 아닌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아닌 집합. 오케이? 자, 기호로 A에 C로 표시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어떤 집합이냐?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X가 전체의 원소는 맞으나 X가 A의 원소는 아닌 친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말 그대로 전체 집합이에요. 집합을 정의할 때 사실 전체 집합도 같이 줘야 돼요. 이런 연산까지 하고 싶으면.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그러면 그 전체 안에서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있는 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집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요건 그냥 복잡한 기호고 의미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A의 여집합은 이 전체 안에서 A가 아닌 애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A가 아닌 애들이 뭐겠어요? 전체에서 1, 2, 3 아닌 애들. 그치? 그러니까 4, 5, 6, 7, 8, 9, 10까지가 A의 여집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의 여집합은 어디야? A가 아닌 요
바깥쪽이 전부 다 A의 여집합이다. 괜찮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이게 여집합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두 번째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뭐야? A 빼기 B로 표시해요. 말 그대로 차지, 그지? 자, 근데 A에서 B를 뺀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생각을 해봐.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A에서 B를 뺀다. 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뭔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맞지? 얘를 뺀다는 것까지, 겹치는 부분을 뺀다는 것까지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선생님, 근데 이거 여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A에서 B를 빼야 돼. 얘는 A 안에 없잖아. 이걸 뺀다는 게 무슨 뜻이죠? 헷갈리죠? 그래서 저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 그냥 A에서 A와 B가 겹치는 요 부분만 제거해 준다는 뜻이에요. 따뜻해지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이 A 차집합 B가 되겠어? 요 부분이 A 차집합 B가 된다는 거예요. 따뜻되십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쓰느냐? A 차집합 B 대신에 A에서 A와 B를 교집합한 걸 빼버렸다 라고 표시하게 돼요. 똑같은 말이겠죠? 괜찮니? 자, 근데 표현을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얘는 이 표현도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얘는 또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죠?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해보면 쉬워. 자, A, B 이렇게 있고 여기 전체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A 교집합이니까 이 A 부분과 그치? 요 B의 여집합은 내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자, B의 여집합 초록색 부분 어디지? B 바깥쪽이니까 여기 전부 다. 맞죠? 자, 그러면 이 흰색이랑 초록색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은 A 차집합 B랑 지금 어때요? 보니까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사실 같은 집합이고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도 많이 쓰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A 차집합 B는 뭐랑 똑같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조금 생소하니까 예시 한번 봅시다. 자, EX 13번. 네, 13번. 전체 집합 U가 1부터 8까지 있는 집합인데 A는 뭐래? 그냥 이거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1부터 4까지라고 표시할게. 괜찮지? 자, B는 뭐래? B는 2, 4, 5, 7이래. 맞죠? 자, 이걸 가지고 A의 여집합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A의 여집합은 뭡니까?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뭐가 아닌 부분? A가 아닌 부분. 전체에서 1, 2, 3, 4가 아닌 부분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5, 6, 7, 8이 되겠죠. 네, 이렇게 표시할게요. 괜찮죠? 자, 2번 B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럼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뭐가 아닌 부분? B가 아닌 부분이지. 자, B가 아닌 부분이면 뭐가 되겠어? 1, 3, 6, 8이 되겠네. 괜찮지? 이 정도는. 자, 3번. 3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뭔지부터 찾아보면 1, 2, 3, 4, 5, 7이겠네. 맞지? 그러면 1, 2, 3, 4, 5, 7이 아닌 부분 찾으면 되지. 그치? 아닌 부분이 뭐야? 1, 2, 3, 4는 일단 빼야 되겠고 5도 빼야 되겠고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6이랑 8밖에 없네.
찾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4번 A 차집합 B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사실 뭐다? A에서 B를 통째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만 제거하는 거다? A랑 B가 겹치는 친구들만 제거하면 됩니다. 자, 겹치는 친구 뭐 있어? A랑 B가 겹치는 친구 2, 4 있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1이랑 3만 남는다. 이지하죠? 5번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연산 한꺼번에 하고 할게. 그렇지? 연산 법칙까지. 자, 여기서 뭐 12번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같은 표현 막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래 한번 정리만 하자. 그냥 한번 읽어만 보자. 알겠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랑 같다. 1번, 2번은 해줬죠. 그죠? 그죠? 자, 3번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그냥 요 그림 생각하시면 똑같아. 자,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네,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자, 4번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고 A의 여집합은 요 A의 바깥쪽이죠. 뭐가 더 커? A의 여집합이 더 크지. 그러니까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5번 A의 여집합과 B를 합집합하니 전체 집합이 된다. A의 여집합이 요거잖아. 요 바깥쪽, A 바깥쪽. 이거랑 B를 합집합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전체가 되겠네요. 근데 사실상 5번은 잘 안 나와요. 볼일 거의 없어. 1, 2, 3, 4만 알아주면 돼. 오케이? 자, 2번 서로소인 게 같은 표현. 자, 서로소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하시면 돼요. 겹치는 게 없잖아.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1번 A가 B의 여집합에 속한다. B의 여집합이 여기지. 이게 A가 쏙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1번 된다. 오케이? 2번 똑같지? 바꾼 게만 거니까. 그지? 자, 3번 A 차집합 B 하면 당연히 겹치는 게 없으니 뭐가 그대로 나오겠다? A가 그대로 튀어나오겠다. B 차집합 A가 B가 되겠다. 그죠? 괜찮죠? 자, A 차집합 A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 이만큼이지. B의 여집합 이만큼을 빼면 그지? B의 여집합은 이만큼이지. 이걸 빼면 뭐만 남아? B만 남겠다라는 건데 저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잘 안 물어보고 뭐냐면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인데 자 이거 요 표현으로 한번 고쳐볼까? 표현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겠어요? 그냥 B가 되겠지. 이해되니? 얘가 그냥 B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표현을 조금 고쳐보면 이게 다시 B 차집합 A로도 고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겠니? 순서 뒤바꾸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인데 그거 이거죠. 교집합 여집합.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B 차집합 A는 A, B가 서로 서면 무슨 관계에 있다? 뭐가 된다? 당연히 B가 된다. 그래서 B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런 게 성립을 하고요. 자, 5번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된다. 얘도 안 나와요.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자, 요것들은 그냥 시험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번씩 출연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이게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게 서로서로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경험치로 그냥 쌓아 나가시면 돼요.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 앞에 것들만 넣으면 돼. 자주 등장하는 것들. 1, 2번 정도. 오케이?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지웁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요. 이제부터 좀 어려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여러분, 덧셈 우리가 배운 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덧셈, 뺄셈, 곱셈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덧셈, 뺄셈, 곱셈을 배웠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 당연히? 우리 맨날 하잖아. 덧셈 배우고, 곱셈 배우고, 뺄셈 배우면 그 다음에 뭐 해? 통합 계산. 저걸 섞으면 계산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연산 법칙을 아셔야 돼요. 섞이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첫 번째 연산 법칙 3개 뭐였지?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이 3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연산의 기본 3가지 법칙이잖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오케이? 자, 교환은 너무 간단해요. 생각해봐.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당연히 서로 어때? 같지 않아? 이게 달라질 수가 없지. 그지? 순서 좀 바꿨다. 자, 당연히 합집합에서도 이게 성립을 해야 안 해요? 하겠죠. B 합집합 A랑 서로 일치하겠다. 오케이? 자, 결합 법칙입니다. 자, 결합 법칙은 같은 연산의 종류끼리는 교집합으로. 자, 같은 연산의 종류끼리는 내가 계산하는 순서를 내 맘대로 조금 바꿔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정말 이해되지?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계산할 때 2 더하기 3이 5고 5 더하기 5가 10이다 라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내가 조금 계산 순서를 바꿔서 3 더하기 5가 8이고 2 더하기 8이 10이다 라고 계산을 해도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결합 법칙이죠. 그죠? 알지? 자, 마찬가지 합집합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해야 안 해요? 합니다. 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되겠죠. 괜찮죠? 자, 분배는 뭐야? 분배는 이거잖아.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더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더라라는 게 분배 법칙이었지. 그럼 얘는 연산의 종류가 어떤 데서만 생각하는 거야? 서로 같을 때 다를 때? 다를 때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분배도 집합에서도 연산의 종류가 다를 때 생각해주는 연산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앞에는 교집합이야. 오케이? 그럼 뒤에는 뭘로? 합집합일 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다 합집합이면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순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게 분배가 돼야 되니까 A, B, A, B, C 이렇게 써줄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사실 곱하기 표시를 우리가 대부분 생략해서 그렇지. 그지? 사실은 이렇게 곱하기까지 같이 어떻게 해줘? 분배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기서도 요 기호까지 같이 분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를 통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따뜻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는 뭘로 이어져야 돼? 원래 괄호 안에 있던 놈으로 이어줘야 돼. 맞지? 자, 그래서 요 합집합을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괄호를 쳐주는 게 좋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당연히 이게 A 합집합, B 교집합 C여도 성립을 하겠니? 안 하겠니? 하겠죠? 자, 그러면 A 요거는 그냥 바로 쓸게. 괜찮지? 자,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까지 통으로 다 분배를 해줘.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연결할 땐 원래 이 괄호 안에 있던 친구를 그대로 갖다가 써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별거 없죠? 그냥 우리 하던 분배 법칙이랑 어때? 똑같아요. 근데 단지 기호 생략이 불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
근데 분배 법칙은 얘들아 이걸 뭐 한다고 하지? 전개한다고 하지. 그지? 이걸 거꾸로 되돌리는 걸 뭐라고 하죠? 다시 묶는다고 하죠. 그죠? 묶는다 혹은 인수분해한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것만큼 뭐도 중요해요?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실제로 어려운 문제에선 거의 전개보단 되돌리는 데 많이 써요. 당연히 등식이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좀 추가가 돼야 돼. 하나가 좀 추가가 돼야 돼. 자, 드모르간입니다. 드모르간. 드모르간은 뭐냐? 자, A 교집합 B의 통으로 여집합을 찾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붙여야 되고 왠지 여기도 붙여야 될 것 같잖아. 그지? 여집합을 다 붙여요. 오케이? 근데 얘를 교집합으로 그대로 이으면 이상해 안 이상해? 조금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얘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쓰시면 돼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오케이? 수학자 드모르간이라는 양반이 발견을 했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프랑스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논리학자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 똑같아.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붙이고 자, 얘네를 뭘로 연결하면 되겠어요? 이번엔 또 이걸 뒤집어서 교집합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네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 별거 없죠? 솔직히 교환, 결합은 뭐 외울 게 있는 게 아니고 분배랑 드모르간은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너네 같으면 얘네를 내겠니? 얘네를 내겠니? 너네 같으면 밑에 거 낼 것 같지 않니? 그치? 거의 대부분 밑에 두 개밖에 안 나와. 시험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걸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 자, dx 16. 자, 1번만 해볼게. 1번만. 오케이? 자, A 교집합 B가 2, 3, 5고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1, 3, 5, 7이래요. 자, 이 상태에서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뭐야? 하고 물어봤어. 자,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몰라. 그지? 단지 우리에게 알려준 건 교집합밖에 없어요. 맞죠? 이럴 때 얘를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이거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하면 어떻게 돼? A 교집합 B A 교집합 C 맞죠? 그 다음에 뭘로 이어줘야 된다? 요 가운데 합집합 기호로 이어주면 맞죠? 자, A 교집합 B가 뭐래? 2, 3, 5 A 교집합 C는 뭐래? 1, 3, 5, 7 자, 얘네들 뭐 해주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합집합 해주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합집합하면 1, 2, 3, 5, 7이 되겠구나. 괜찮지? 자, 17번 증명은 넘어갈게요. 증명은 여러분들한테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특히나 집합의 성질에 관한 증명 같은 건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18번. 18번. 자, 전체 집합 U의 임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집합이 뭐니? 하고 물어봤어. 맞지? 자, 그럼 저거를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풀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푸는 것도 한 번만 해볼게. A, B가 있겠고 자, 그러면 A 차집합 전체도 그려보자. 자, A 차집합 B는 어디야? 여기겠지.
색칠해보. 맞죠? 자, 그럼 제 여집합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찾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찾으면 최고 문제가 뭐냐? 이 초록 부분에 해당하는 걸 보기 위해서 새로 다 그려서 찾아야겠지. 조금 귀찮아. 못한다까지는 아닌데 조금 귀찮아. 그지? 현실적으로 시험에서 저걸 일일이 보기를 벤 다이어그램을 다 일일이 그리고 있기에 우리한테 시간이 들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냥 이런 건 연산법칙으로 쭉 계산해버리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여집합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안쪽이 차집합인데요? 그러면 뭐 이런 드모르간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차집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할 때 바꿔서 쓰라.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저 안쪽이 A 차집합 B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그랬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똑같은 표현이라. 맞죠? 그래서 얘 여집합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나 좋겠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무슨 법칙이 통용할 수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이 통용이 되겠죠. 그죠? 얘를 드모르간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B 이 정도 그냥 이제 써도 되지.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떻게 하라? 저걸 뒤집어서 합집합으로 연결을 해주자. 그래서 얘가 사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친구였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튼 되십니까? 네. 차집합을 저런 식으로 바꿔야 이 연산법칙들이 다 뭐밖에 없어. 합집합, 교집합에 관련된 애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차집합 같은 애들이 들어있을 때 이렇게 바꿔야 저런 연산법칙들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참고로 18번에 보기가 잘렸어요. 그래서 없어. 이해 좀. 오케이? 답은 요거야. 알겠지? A의 여집합, 합집합 B를 우리는 찾고 싶었던 거. 오케이? 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답으로. 자, 그럼 예시 19번. 똑같은데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 생략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자 그럼 이거 안쪽부터 고쳐야 된다고. 뭘로 고쳐야 돼? A 교집합 너의 여집합. 그럼 그냥 뭐가 돼? B. 괜찮죠? 이거에 다시 여집합. 무슨 법칙? 데모르간.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붙이고 뒤집으면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얘도 보기가 좀 잘려 있어요. 이해 좀. 오케이? 자, 우리한테 앞으로 이런 역량을 요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예시 21, 22 이런 거는 다 복잡한 계산이에요. 근데 복잡한 계산은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알겠지? 괜찮겠니?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뒤로 쭉쭉쭉 가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222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222페이지. 이거 지워도 되겠니? 이건 외워야 돼. 그렇지? 이거 여러분 시험 시간에 이거 우리 보고 풀 수 없잖아. 그지? 외워놔야 돼. 이거는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아시겠죠? 알겠지? 너무 배고프다. 저녁을 못 먹었더니 너무 배고프다. 자, 해봅시다. A 합집합 B가 서울 4대 부고래. 미안, 적기 너무 귀찮다. 그냥 읽자. 알겠지? 서울 4대 부고. A 차집합 B가 뭐래? 서울 4. 이버 대학을 다니. 미안.
왜?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난 개드립을 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원소들을 파악을 해야 될 때는요, 그죠? 특히나 전체가 아닌 이렇게 일부만 알려줬을 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표시를 해주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A 합집합 B 안에 서울 4대 부고가 다 있어야 되는데 A 차집합 B니까 어느 부분이야? 여기지. 여기에 서울 싸가 있대. 자, B 차집합 A는 여기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부고가 있대. 자, 그러면 대가 없네요. 대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죠? 요게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굉장히 쉽게 파악이 됩니다. 자,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적을 때 벤다이어그램에 표시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A 교집합 B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끝. 자, 2번. 자, 이건 말로만 할게요. 그럼 되죠? 그럼 되죠? 자, A의 원소는 뭐야? 9의 약수니까 1, 3, 9. B에서 A 빼면 겹치는 거 1, 3 제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차 집합 A는 뭐만 남아요? 2, 4, 5만 남겠다. 다 더하면 끝. 넘어갈게요. 3번. A는 1, A 플러스 1. B는 A 마이너스 11, A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1. 괜찮니? 자, 요 A 교집합 B가 얼마래? 2래.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2가 있어야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눈치껏 쳐다봐도 2가 없잖아. 그지? 그럼 뭐가 2라는 얘기겠어? 아, 얘가 2야겠다. 그럼 A는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그럼 A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0, 얘는 2네요. 아, 딱 2 하나만 겹치네요. 끝. 이거 이제 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괜찮죠? easy. 자, 4번.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자, A는 x바 쓰죠. x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오케이? 오케이. 자, B는 x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둘 다 무슨 집합? 해집합이야. 맞지? 부등식의 해집합. 오케이? 자, 그럼 위에 건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니까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돼? 자, 위에 거 풀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부등식 풀 줄 알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수직선상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4가 찍히고요. 3이 찍히고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친구를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해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파랑 베타 사이여야 되겠구나.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두 근 사이 이렇게는 나와야 돼. 그지?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지금 당장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알파 베타가 뭐 어떤 조건이죠? 그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가나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가 A 합집합 B를 여집합을 때리면 뭐가 나온다? 공집합이 나온다. 답들이 자, 여집합이 공집합이면 얘가 무슨 집합이어야 될까? 그렇지, 얘가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야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체에서 쟤를 뺀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으려면 얘가 전체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전체 집합이 뭘로 주어져 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 이건 간지용이야. 알겠지? 그렇게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실수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적고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정수 전체의 집합은 이렇게 적고요. 유리수 전체의 집합은 이렇게 적어요. 간지용. 알겠지? 그러니까 요걸 하나를 추가해주면 이건 실수체라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은 모르셔도 괜찮은데 그냥 간지용으로 이렇게 적을게. 알아들으세요? 괜찮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어야 돼. 아! 그럼 알파랑 베타가 얼추 이제 표시는 할 수 있겠네. 얘랑 얘랑 합집합했더니 실수 전체가 되려면 이 사이에 빠져있는 마이너스 4부터 3을 누가 메꿔줘야 돼? B가 메꿔줘야겠지. 그지? 그럼 알파가 어디 있어야겠어? 이런데 어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죠? 베타가 어디 있어야겠어요? 이런데 어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따뜻해십니까? 그래야 이렇게 되면서 이 빈 공간을 메꿔줄 수 있겠죠. 그래야 합집합의 실수 전체가 될 수 있겠지. 따뜻해니? 자, 요 정도 알 수 있어. 다해서. 자, 나로 가볼게. 나 A 교집합 B가 뭐냐면 x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 사이. 아 미안 여기 등호 안 넣었다. 소리. 오케이?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구나? 마이너스 5부터 4 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일단 알파는 확정이네. 알파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5여야 돼.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5부터 4야. 이 정도는 납득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베타예요. 좀 이상해. 선생님 이 겹치는 부분 3부터 베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3부터 베타는 없죠? 왜 없을까? 저기서 실제로 겹쳤어 안 겹쳤어? 안 겹쳤다는 얘기. 근데 베타가 이렇게 있어야 다 커버 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려면 베타가 얼마여야 될까? 베타가 3이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자, 생각을 해봐. 베타가 3이야. 그럼 합집합하면 이 모든 부분을 커버를 쳐줘요, 안 쳐줘요? 쳐주죠. 그죠? 근데 교집합할 때 요 3 들어가, 안 들어가? A 교집합 B에는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왜? 여기에 뭐가 없어? 여기에 3이 없거든. 등호가 안 들어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딱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 아니야? 시켜주는 거야? 시켜주거든. 그래서 베타가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조건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저거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너의 두 근이 뭐랑? 마이너스 5랑 너가 3이었구나. 그죠? 그럼 이거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라고 알려준 거야? 마이너스 5랑 3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죠? 얘가 어떻게 생겼겠어? 얘가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생겼겠구나. 이거 전개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셔도 되죠. 그 A, B 찾는 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핵심은 요게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찾는 거야. 요거. 나머지 전개해서 찾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그죠? 자, 5번은 스케일. 너무 어려워요. 하려면 하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요거 부등식 푸는 것 자체가 조금 빡센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케이스 분류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푸는 원리는 4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부등식 따로따로 풀어서 찍어서 조건 만족시키게 A 적당히 찍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혼자 풀어보고 싶으면 한번 풀어봐. 알지? 자
자, 6번 한번 봐볼게. 6번은 쉬워. 자, A가 x, 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k는 빵 이렇게 생겼대요. 맞죠? 자, B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대? x, y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k는 0으로 생겼대요. 맞죠? 자, 저번 시간에 내가 집합 설명해 줄 때 이 앞에 x, y 바 뒤에 이상한 거 적혀 있으면 이거 뭐라 그랬지? 이게 뭐라고요? 아니, 해가 아니라 이 x, y가 뭐라고? 점들이라고. 맞지?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근데 이 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요 도형 위에 있는 거야. 맞지? 이거 뭐예요? 피식 많이 봤는데. 그렇죠. 원이. A는 원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표현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B는 뭐야? 1차식이지, 뒤에가. 뭐겠어요? 직선이고. 이거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게 뭘까?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게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겹치는 부분을 찾으란 거네. 원과 직선을 뭘 찾으란 걸까? 교점을 찾으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얘가 서로소가 아니래. 그러면 교집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즉 원과 직선이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직선을 어떻게 해봐라? 만나게끔 K값을 정해봐라라는 거지. 그걸 돌려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정말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집합다문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중괄호 기호를 써놓는 순간, 그리고 x, y 이렇게 써놓는 순간 앞에 수, 공수, 원 내용 그 어떤 걸 갖다 넣어놔도 다 집합다문의 문제로 변해버려. 실제로 모의고사 30번에 집합기호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실제로 풀다 보면 집합 내용은 별로 없어. 이거 딱 한 줄 들어있어. 나머지는 다 이차함수 내용, 원 내용 뭐 이런 걸 풀어야 돼. 근데 이 집합기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원 카테고리가 다 집합으로 걔가 돼. 뭐 어쩌겠어. 인생이 그럼. 그지? 그 여러분 시험이 가끔 선생님이 엿을 먹이고 싶으면 그냥 집합기호 띨렁 써놓고 이차함수 문제를 개어렵게 돼. 아니면 원 문제를 개어렵게 돼. 뭐 어떻게 풀어야지. 근데 괜찮아. 그런 건 여러분만 못 푸는 게 아니니까. 그치? 자, 아무튼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요 점과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랑 뭘 비교하면 된다? 이 거리 D랑 반지름 R을 비교하면 되겠다. 맞죠? 자, 그래서 D랑 R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겠다? R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죠. 같으면 접하죠. 근데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성립을 해주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반지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 반지름 한번 구해볼까? 자, 정리해야 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7-k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건 정리하면 되니까. 그지? 자, 그럼 밑에 친구랑 이 1,4 사이의 거리가 D죠. 그죠? 공식 씁시다. 자,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하고 루트 5분의 공식 외우고 있지? 자, x의 1, y의 4 대입 얼마지? 마이너스 7 플러스 k 절대값. 자, 반지름 R은 여기서 뭐예요? 17 마이너스 k에 뭐 씌운 거? 루트 씌운 거겠죠. 루트 17 마이너스 k. 요게 이렇게 되면 만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괜찮니?
여기까지 무슨 식 의미 이해됐니?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야 되니까 양변 뭐 하는 게 좋겠어?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어차피 2차 부등식 돼서 2차 부등식 열심히 푸시면 K의 개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끝까지 다시 풀어볼까? 이거는? 아니면 여러분이 해볼래? 네. 해볼래? 혼자 할 수 있겠어? 루틴은? 혼자 할 수 있겠니? 이 정도 계산은? 그냥 양변 제곱하고 넘겨서 풀면 끝이에요. 오케이?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렸으면. 자, 그래서 앞으로 요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교집합은 뭐야? 교점이야. 대부분 교집합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합집합 물어보면 이거랑 이거 전체란 얘기인데 뭐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보고 이 꽉 깨물고 이상한 거 내라 그러면 자 A 교집합 B가 자 원소가 두 개다.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뭐 얼마다. 그럼 뭐 물어본 거야? 이 길이 알려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긴 한데 그건 너무 간 것 같긴 하고 아무튼 교점을 의미한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7번. 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이 x바 2n-1부터 x가 3n 플러스 11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A1 교집합, A2 교집합 이렇게 해서 또 어디까지? AN까지 교집합을 싸그리 싹싹 다 했더니 이게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가장 큰 n을 한번 찾아봐. 그지?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네.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A1은 요 n자리에 얼마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1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A1부터 한번 쳐. 보면 A1은 뭐예요? A1은 X반은 생략할게요. 너무 써야 될 게 많아서. 자, A1은 1부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4 사이가 되겠네. 맞지? A2는 뭐가 되겠어? 이 n자리 얼마 집어넣은 거야? 2 집어넣은 거니까 3부터 얼마 사이? 3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7 사이. 괜찮죠? 자, 그럼 요렇게 쭈루루룩 있을 텐데 요걸 한번 수직선상의 표시를 내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친구는 1부터 14 사이에요. 요렇게 되겠지. 괜찮나? 자, 두 번째 친구는 누구야? 3부터 17 사이에요. 자, 표시하면 요렇게 되겠지요. 괜찮나요? 자, A3은 그냥 이건 쓰진 않을게. 대입해보면 5부터 20 사이에요. 자, 근데 우리 무슨 집합을 해야 돼? 교집합을 해야 되지. 자, A1과 A2의 교집합은 이만큼이었어. 맞지? 3부터 14 사이. 맞지? 자, A3까지 다 교집합하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가 돼? 5부터 14 사이가 되네. 그지? 그럼 그 다음은 7부터 뭐 여기 23까지니까. 자, 다 교집합하면 어디만 남아요? 7부터 14만 남겠네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교집합하니까. 그럼 저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사라지면서 공집합이 되겠죠. 그 순간이 언제일까? 요 왼쪽 끝이 얼마를 넘어가면 다 사라지겠어. 그치? 14를 넘어가면 이 첫 번째 얘 14를 넘어가면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겠지. 그치? 그럼 처음으로 그렇게 되는 숫자가 얼마겠어?
이 끝이 얼마가 될 때? 그치 15가 될 때. 이거 계속 홀수들이니까. 얘가 15가 되려면 n이 얼마면 되겠어요? 8이겠네. 그지? 그럼 8이 딱 돼서 여기 15가 딱 이렇게 찍히는 순간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놈이랑 마지막 놈이 교집합이 아예 없으니까 공집합이 돼버리고요. 공집합이랑은 뭘 교집합해도 공집합이 돼버릴 테니 당연히 싹 다 공집합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때부터는 싹 다 공집합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전까지 공집합이 아니었단 거겠지. 그지?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7. 방금 8일 때부터 공집합 됐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렵긴 한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지? 이렇게 이상한 집합에 관한 이상한 계산 같은 걸 물어보면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몇 개 해봐. 그럼 대충 예측이 돼야 안 돼? 되는 애들밖에 안 물어. 말도 안 되는 예측이 불가능한 친구들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내 안 내? 낼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그건 너희만 못 푸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아니, 다 같이 죽을 문제에 그렇게 목숨 걸고 풀 필요는 없어. 이 정도까지만 맞춰도 한 2등급은 무난하게 뜨죠. 그죠? 막말로 저런 것까지 다 맨날 다 풀면은 무난하게 1등 떠. 사실은. 그죠? 물론 다 맞추는 게 어려워서. 자, 그래서 결국 답이 뭐다? K가 7이라서 A4의 가장 큰 원소를 찾으면 되니까 그건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답은 여러분이 대입해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을게. 자, 8번. 8번. 자, A가 A-3, A 플러스 2. 자, B는 0, 1, A제곱 마이너스 2.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이 뭐냐면 0, 3이래요.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 돼? 0 하나 들어있어야겠네. 또 뭐도 들어있어야 돼? 3도 들어있어야겠네.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0, 3 들어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굳이 물론 A부터 하셔도 괜찮긴 한데 좀 B부터 해볼까? B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왠지 아시겠죠? 여기 0 들어있는 거 보이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무조건 3이어야 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3 되는 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2항에서 이렇게. 자, 인수분해 되네? 뻔하게. A가 몇 또는 몇이야? 3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뭘까요? 당연히 어디다 대입해봐야 돼? 이쪽에 대입해서 실제로 0과 3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냥 대입만 해보시면 되니까 대입해볼게요.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 되지? 3 되지? 5 되지? 0, 3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네요. 그죠?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보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얼마 돼? 마사 마일 1. 0, 3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마일은 대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A가 3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냈고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A 여집합 합집합 B에 다시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을 구하래요. 맞죠? 자, 그럼 이런 친구 풀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드모르간에 각각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리겠죠? 해볼까? 자, 넣어보자. A, B의 여집합, 교집합. 드모르간.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 A, B, 교집합. 가운데 합집합은 그대로 돼. 드모르간 그냥 각각 적용한 거예요. 괜찮죠?
자,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4개 이상이 나오잖아. 4개 이상이 나오잖아. 그리고 괄호가 막 쳐져 있잖아. 그러면 열의 한 8 정도는, 열의 9, 8 정도는 분배 법칙이야. 보이죠? A 교집합이 공통이야. 그러면 분배 법칙은 전개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다시 뭐 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랬어? 묶을 때도 쓸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로 묶는 거야. 어떻게? A 교집합 괄호 열고 B 여집합 B. 가운데 뭘로 이어줘야 돼? 얘.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묶는 걸 더 많이 써. 전개하는 거. 뭔 말? 자, 그러면 B 여집합 합집합 B는 뭐겠어요? 이거 무조건 전체입니다. 왠지 이해되시죠? B가 있고 전체가 있으면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이고 B는 요 안쪽이잖아. 합치면 뭐가 돼? 그냥 전체. 자, 그러면 전체랑 A를 교집합했어. 당연히 뭐가 튀어나와? A. 전체는 당연히 A를 포함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결론이 뭐야? 아, 이거 정말 복잡하게 써놨지만 결론은 A가 뭐야? A의 원소의 합계야. 그죠? 쉬운 도리죠. A를 이렇게 써놓다니. 그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지? 자, 연산 법칙을 이렇게 적용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복잡한 연산 할 일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여집합 바깥에 달려있는 거 보이면 드모르간. 오케이? 두 번째 공통인 거 보이면 무조건 분배로 거꾸로 묶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뭐 그럼 답은 나왔죠?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죠? 자, 9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두운 부분을 나타낸 직법과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맞죠? 자, 이러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어쩔 수 없어. 그 지금 이 어두운 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집합 그 표현 방법이 한 가지일까 여러 가지일까? 여러 가지예요.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놓고 들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밑에 보기에 똑같은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 그지? 그렇다고 전부 다 찾을 수도 없잖아. 이건 그냥 보기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림으로 그려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건 진짜 노가다라서. 그치? 해보세요. 자, 10번 하고 잠깐만 쉴게. 10번은 참고로 그리고 미안합니다. 10번은 답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10번은 그 답이 5번이에요. 아시겠죠? 답지 잘못되어 있어. 해보자. 1번. 자, 계산 노가다예요. 계산 노가다. 오케이?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볼까? 기억부터. 뭘 물어봤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오케이? 자, 얘부터 할까 얘부터 할까? 상식선에서 얘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자, 상식선에서 오른쪽부터 처리하면요. 자, 이거를 선생님 너무 많아요. 저 벤 다이어그램 그릴래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실수할 여지가 좀 높다고 생각해. 왜냐면 색칠하다가 우리 다 그 실전 들어가면 시험 시간에 뭐로밖에 못해? 색볼펜 못 쓰잖아. 잘 안 쓰잖아. 그지? 공부할 때야 뭐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하면 색칠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그냥 연필로만 이렇게 착착착 색칠해야 되잖아. 그지? 그거 하다 보면 100% 헷갈려요. 흑백으로 돼 있으면. 그지? 특히나 이렇게 많으면 뭐가 많으면. 그지?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연산으로 푸는 것도 미리 연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얘랑 교집합하면 뭐가 될까? A 합집합 B 안에 얘가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 들어있죠. 생각해보면. 괜찮니? 요거는? 요게 A 차집합 B랑 똑같은 친구라서 요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면 교집합하면 당연히 뭐가 튀어나와? 더 작은 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그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괜찮습니까? 자, 이거랑 A 여집합 교집합 B네요. 이거 뭐예요? A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맞지?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순서 살짝 뒤바꾸면 B 차집합 A로 바꿀 수 있어. 괜찮죠? 이 정도는?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죠. 그지? 이걸 합집합으로 이으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네. 오른쪽이 아니라 얘는 아래쪽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기억 맞아? 틀려? 맞다. 오케이? 연산 법칙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 가능해. 그림 그리지 않죠. 자, 니은 A 차집합 B 교집합 C 여집합 A C 여집합 교집합 A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어. 맞지? 자, 또 얘도 연산 법칙으로 풀고 싶어요. 나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뭘로? 얘를 뭘로 바꿔? 얘를 나 같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것 같아. 왜? 차집합 상태에서 연산 법칙이 안 통하거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자, 혹시 공통인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죠? 뭐가 보여? A 교집합이 공통인 게 보이지. 순서가 조금 바뀌어있다고 공통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A 교집합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오케이. 자, 근데 이 친구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지? 당연히 드모르간도 집어 넣을 수 있지만 밖으로 여집합 기호를 끄집어낼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A 교집합, B, C 여집합. 자, 그럼 가운데는 교집합이어야 돼, 합집합이어야 돼? 합집합이어야 되겠죠. 이거 니네 있는 뭐야 그대로인데? 이거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이걸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차집합 기호로 바꿀 수 있어. 이러면 진짜 그대로 되지. 교집합, 여집합은 이렇게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잘 나오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디귿. 알았어, 이건 맞다. 자, 디귿. 와, 이건 진짜 개복잡하게 생겼어. 그지? 자, 근데 쫄지 말자. 일단 앞에 거부터 빨리 해볼게. A 합집합 B랑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4개나 있네. 뭐부터 찾자? 공통된 거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죠? 뭐 이거 앞으로 묶어도 되고 뒤로 묶어도 됩니다. 그냥 앞으로 묶읍시다. 오케이? 자, B 합집합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묶이겠네. 딱 되시죠? 근데 A 교집합 A 여집합은 뭐겠어? 당연히 A랑 A가 아닌 거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죠? 공집합이에요. 그럼 B랑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그래서 얘는 B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져. 그치? 자, 두 번째 친구 교집합은 그냥 해놓고 여기 B 여집합 교집합 C랑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 있네요. 그죠? 자, 무슨 법칙? 드모르간 쓰자 그냥. 이거 지우면서 쓸게. 공간 부족해서.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이렇게 드모르간을 적용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 공통인 게
그죠? 자, 그래서 B의 여집합으로 묶겠습니다. B의 여집합으로 묶으면 C 뭐래? 미안. 교집합 C 합집합 C의 여집합. 괜찮니? 자, 그럼 C 합집합 C의 여집합은 또 뭐가 돼? 이거 전체지. 그지? 이거 전체라서 전체랑 이걸 교집합하면 B의 여집합이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최종적으로 B랑 B의 여집합을 뭐 하면 돼요? 교집합하면 되겠네요. 결론이 뭐다? 공집합이다. 맞지? 디귿에서 뭐 물어봤어? 맨 마지막에 이 기나긴 계산의 끝이 뭐다? 공집합이니? 라고 물어봤어. 네.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아시겠죠?